슈퍼 모델에게 있어서 큰 키와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런웨이에서는 물론 캠페인과 광고에서도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상적인 비율과 몸매는 물론 역사적인 다리 길이로 유명한 슈퍼 모델이자 0.1%의 신체 스펙을 가진 슈퍼 모델이라고 평가받던 모델 나디아 아우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디아 아우만은 1971년 3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은행원이던 아버지를 두었기에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어릴 적 모델을 데뷔하기 전 별명은 외계인이었는데 키가 180cm인데다 워낙에 긴 팔과 다리로 인해 저건 사람의 것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리 길이가 112cm로 전세계 여성 중 다리 길이로만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정도로 다리가 깁니다. 또한 이 다리 길이로 인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슈퍼모델계에서 0.1% 안에 드는 신체 스펙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델 데뷔 전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1989년 그녀가 비어가든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한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 모델로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스카웃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나디아 아우만은 카린 모델링 에이전시와 계약하며 모델로서 데뷔하게 됩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카린 모델링 에이전시와 함께하고 1991년 엘리트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보그 커버를 장식하지는 않았지만 1991년 3월 보그 프랑스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10월에는 보그 영국판에서 엘렌 폰 움베르토와 함께 작업을 하며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특히 이 1991년 샤넬 런웨이에 서게 되면서 칼 라거펠드와 인연이 생기는데 나디아 아우만은 칼 라거펠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칼 라거펠트는 나의 영웅입니다. 그는 함께 일한 사람들 중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며 칼 라거펠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나디아 아우만은 1991년 이후부터 더 많은 곳에서 그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1992년 당시 최고의 사진작가 중 한 명인 스티븐 마이젤과 함께 장폴 고티에, 돌체앤가바나, 프라다의 캠페인을 촬영하며 세계적인 브랜드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각 브랜드에서 나디아 아우만을 찾기 시작하나는데 입생로랑에서 그녀를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로 선택합니다. 특히나 날렵한 선을 자랑하는 입생로랑의 디자인에 딱 어울리는 그녀의 신체 스펙은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며 나디아 아우만 본인의 아름다움은 물론 입생로랑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보여준 아름다움은 지금 생각해도 우아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녀는 1993년부터 에르메스, 발렌티노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으며 돌체앤가바나와 입생로랑과 재계약하며 슈퍼모델로서 자신을 입증합니다. 이때 에르메스, 발렌티노에서의 모습은 역시나 우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양한 잡지 커버에 등장하게 되고 은퇴할 때까지 100개가 넘는 잡지 커버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대표하기 시작했는데 띠에르 밀러, 펜디, 안나수이, 프라다 등 최고의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 런웨이를 장식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런웨이에서 하이 패션 모델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커머셜 쪽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디아 아우만은 워낙 내향적인 성격을 지녔고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근한 이미지가 아니어서 광고 모델로서는 다소 부적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광고 모델로서는 발탁되는 일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로 인해 뛰어난 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모델 빅6나 매그니피센트 7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션 모델로서 런웨이에서는 상위 0.1%의 신체 스펙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나디아 아우만은 1994년 피플지 선정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고 1994년 타임지 선정 10대 인물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자신이 가진 장점을 뽐냈고 슈퍼모델로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피터 린드버그와의 사진 작업은 그녀를 더욱 아름답고도 고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으며 나디아 아우만을 뮤즈로서 작업한 피터 린드버그와의 조화는 뛰어났습니다. 이 피터 린드버그는 나디아 아우만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사진 작업을 하기로 유명했으며 그녀의 긴 팔과 다리를 활용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디테일을 보여주는데 그로 인해서 사진만 보는데 마치 동영상을 보는 듯하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터 린드버그와 나디아 아우만은 역사적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패션계에서 역사를 쓰던 중 1995년부터 교제를 해온 올라프 비오른 사이에서 1997년 첫째 딸인 코시마 아우만을 출산합니다. 코시마 아우만은 나디아 아우만의 DNA를 쏙 빼앗아간 듯한 이 모습은 마치 나디아 아우만이 다시
모델로서 활동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며 향수와 추억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나디아 아우만은 코시마를 출산하였을 때 모델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유는 외모와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모델 일이 자녀를 키우는 데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은퇴를 선언하고 패션계와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복귀를 하였고 이벤트 런웨이나 간간히 패션쇼에 등장하곤 했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가깝게 활동한다기보다 한 발짝 뒤에서 활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녀는 1999년 볼프랑 그란데지카와 결혼했으며 같은 해인 1999년 아들 니콜라스를 출산했고 이 2000년대 이후에는 모델일 뿐 아니라 배우로서도 활동합니다. 사실 엄청 유명한 작품은 없고 독일 내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2004년, 2005년 각 연도마다 한 개의 작품을 촬영했는데 이 2005년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이혼을 했으며 간간히 모델 활동이나 행사에는 참여하며 모습을 비추다 2011년 독일 법원에서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9만 유로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간간히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장폴 고티의 패션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큰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며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2019년을 끝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디아 아우만은 세계 최고의 모델 중 한 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모델로서의 자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녀에 대한 향수를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모델로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커머셜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디아 아우만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고혹적인 슈퍼모델 스테파니 세이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키미반의 모델스였습니다.